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지 아시나요? 명도 확인서와 그 다음에 명도 대상자별 명도법인가요? 뭐 이런 건가 돼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그 공지된 사실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알토라는 40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대한공경매사협회 신문사 가보셨나요? covidnews.com입니다. covidnews.com. 네. news.com. 여기에 그 신문사, 저희가 이제 신문사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신문사예요. 그러면 이 안에 보면은 회원 가입을 하시고 독자 마당에 가시면 그 알토란 40강에 대한 어떤 메뉴가 이렇게 그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주로 어떤 그 교육 자료를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올려놓거든요. 거기에 주로 독자마당인가 회원마당에 교육 자료실이 있다, 맞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그 자료들은 여기서 이제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직원들이 올려놓은 그 우량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물건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끔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나름 이제 자기들이 추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핸드폰에 즐겨찾기로 그 팟캐스트랑 이제 같이 하실 때 팟캐스트 내용도 저기 가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의 그 교육 캘린더에가 교육 일정도 다 저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알려드리냐면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그 알토란에 대해서 어떤 강의 주제를 알고 모르고 오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서 미리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저게 지금 38강째인가 37강째인가 돼요, 오늘께. 그래서 이제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강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1강 되기 전에 세무사를 하나 불러가지고 특강을 해볼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바뀐 어떤 세법.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세무사를 이제 모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그 저쪽 사무실에 있을 때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강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특강비는 이제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면 돼. 오시면 돼.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녹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뿌리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다음 달 정도에는 이제 세무사 특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이제 일정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게 있고요. 자, 오늘 하실 내용은 이제 명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 이때가. 그죠?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명도 한 번 했고, 주는 명도하고 주지 않는 명도 한 번 했었고, 오늘 할 것은 이제 명도 확인서에 관한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명도 대상자별 명도법, 요거는, 명도 대상자별 명도법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야, 이런 경우는 오늘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명도를 하다 보면은 명도 확인서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을 대고 잔금을 치르면, 자, 낙찰이 돼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과정은 낙찰되고 나서 7일 정도 있다가 매가 뭘 하죠? 허브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주일이 있으면 매가 허브 결정을 확정할지 불확정할지를 결정합니다.
그죠? 매각을 허락할지 불허할지를 결정하는 걸 허부 결정. 그리고 요 다시 7일이 있다가는 허부 결정한 이 결정을 확정할지 불확정할지를 결정한다. 쉽죠? 일주일 정도씩. 그 연후에 한 3, 4일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통지가 됩니다. 한 3일 정도 있다가 통지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언제까지 잔금을 내세요. 이렇게 통지가 오죠. 잔금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잔금을 치르면 통상 또 한 달 정도 안에 배당이라는 걸 하죠. 이때 낸 돈을 이때 이해관계인하고 채권자들을 상대로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한다. 그러면 나눠주는 거는 낙찰자가 관심사항이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돈을 내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죽을 쓰든 뭘 하든 그건 니들 맘이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뭔가요? 잔금을 치렀으니 나는 이제 이 집의 소유자가 된 거죠. 이날부터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됐으니 그날부터는 바로 집에 들어가서 막 문도 따고 마구 막 행세를 했으면 좋겠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내보내는 어떤 행위를 뭐라고 하죠? 명도라고 한다 이게. 그러면 내보내는 행위를 할 때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래 첫날은 조금 무리한 욕심일 거야 하고 두 번째 날부터 마구 행세를 했으면 좋겠죠? 그것도 안 돼. 그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명도는 무슨 명자입니까, 이게? 예, 밝을 명자입니다. 밝게, 이건 건넬 도자입니다. 건넨다, 이게. 명도. 그러니까 이게 명도라는 뜻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가 굉장히 밝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기분은 우울하죠. 명도할 때. 정말 신기하다. 한문하고 너무 틀리게끔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빨리 내보낼까가 솔직히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빨리죠. 1번 빨리, 2번 돈 안 주고. 자, 1번 손 들어 보시죠. 빨리가 관심사다. 돈 안 드리는 게 관심사다. 뭐 안 드신 분은 뭐야? 예? 돈 주면 안 된다고요? 아니, 돈 주면 안 된다. 아니요. 줘도 되죠. 그거는 이제 첫 강에 우리가 즐거운 명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팟캐스트에. 팟캐스트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녹음하는 게 오늘 것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과거를 보십시오. 그래서, 3주 전에 했었던 강의가 한 4강인가 3강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며칠, 그러니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한 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이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 당시에. 그럼 만약에 이런 원칙이, 명도의 원칙이 돈을 주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은 신간이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때 오는 경제적 효과는 지속적인 경매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돈을 벌면서 통상 어떤 그 도덕적인 면을 위반하면서 돈을 벌면 그게 본인이 상처를 받습니다. 실제로 보면 잠재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돈을 벌면 어떤 알 수 없는 추진력이 생기고 모든 물건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크게 만드는 지름길이죠. 예,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협상을 진행을 하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통상 대화를 어느 정도 이제 종료를 해 나가는 시점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시점을 사람들은 주로 배당으로 봅니다. 주로. 그죠? 왜냐면 이때 돈 잔치를, 빚 잔치를 끝내면 이 집에 사는 사람이 1번 소유자, 2번은 선순위 임차인, 3번은 후순위 임차인. 그죠? 임차인도 두 종류가 있으니까 선후가 있고.
4번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점유자. 이런 생각이 있다. 이런 이유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선이든 후든 대부분은 돈을 일부 받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집을 낙찰받을 때. 그죠? 집을 낙찰받으면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은 선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임차인이지만 후순위는 솔직히 100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소멸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권리 분석상으로는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후순위 임차인이지만 명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쓰이죠. 네. 왜? 후순위 임차인은 돈을 다 띄일 수가 있고 다 띄면은 소유자 꼴 나는 거죠. 소유자처럼 소유자들이 가장 여러분을 괴롭힐 확률이 높죠. 그죠? 다 망해서 가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돈을 많이 달라고 할까요? 조금이라도 받아가는 사람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할까요? 그죠? 망한 사람이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매라는 판에서 가장 손해를 보고, 손해 아닌 손해죠. 그러니까 하여간 망한 사람은 소유자죠. 소유자, 채무자가 가장 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 들어왔지만은 한 푼도 안 받고 나가는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이 가장 망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일수록 피해의식이 크기 때문에 그나마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소유자는 내가 돈을 빌렸었고 내 탓에 이 집이 나갔어 라는 어떤 자책감도 있습니다. 소유자는. 그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모르게 해야 돼. 이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반드시 있다. 하지만 후순위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탓이 아닌데 재산이 날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명도를 하면서 약간 기분 나쁘게 진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소유자보다도 더 나빠진다. 더 나빠진다, 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일부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이 생겨버리면 그 사람의 명도 저항이 가장 극심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또 선순위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돈을 언제 받죠? 이때 받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즉 선이든 후든 임차인은 자기들 마음속에 배당을 받아야 나간다라는 생각이 셉니다. 그쵸? 내가 배당 요구를 해놨으니까 내 돈을 받아야 나가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쨌든 받는 사람들이니까. 소유자나 채무자는 아이고 어찌됐든 배당하고는 무관하게 나는 좀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임차인들은 배당을 받아서 일부 돈이라도 챙겨야 어느 다른 집에 보증금도 할 수가 있고 이사 비용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번, 3번 유형을 만나면 맨날 배당 받아야 나가죠. 이 얘기가 입 밖으로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면 배당을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배당이라는 것은 누가 해주죠? 판사가 하죠. 판사가 이렇게 딱 앉아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있어. 받을 사람이 막 사건 보러가 많으니까 수도 없이 사람이 와 있겠죠? 네, 와 있겠죠. 그러면 판사는 여러분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어. 그냥 돈을 주는 문제도 계산도 누가 해줍니까? 밑에 있는 사무관이 해줘요. 계산도 몰라. 그냥 그날에 와서 앉아 있어서 뭘 해야 월급이 나와.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잖아요. 한번 진짜로 제 말이 거짓말인지 물어보세요. 사건 번호 뭐가 무슨 동인지 아시냐고. 몰라. 관심도 없고 뭐 몇 평인지 단독인지 빌라인지 아파트인데 관심도 없고 그냥 써준 대로 처리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런 입장에서 딱 보세요. 돈을 달라고 왔는데 돈을 줘버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겠죠?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걸 바라겠죠? 근데 법에는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놨냐면은
명도 확인서를 첨부하면 그냥 막 줘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굳이 진실을 밝힐 필요는 없어. 임차인이 여러분을 협박을 해가지고 명도 확인서 내일까지 100장 안 쏘면 죽일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이 써다 줬어도 판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딱 보고 줘. 그럼 아무런 어떤 그 걸림이 없는 거죠. 판사는 여러분들이 협박을 받았든지 말든지 관심은 없고 조사할 의무도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명도 확인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서류만 딱 가지고 오면 이거 누가 써준 거예요? 예, 낙찰자가 써준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인쇄물로 막 돼 있어. 인쇄물로. 그러니까 집에서 대충 컴퓨터 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또 판사 입장이라면 어떠세요? 그 서류를 낙찰자가 써줬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죠? 예, 인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명도 그러면 자필로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무슨 판사가 필적 감정사도 아니고 한번 써봐 그러면서 이렇게 이럴 리도 없잖아요. 결국은 뭐가 필요하죠?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낙찰자가 본인이 가서 떼지 않으면 신분증을 안 주면 대리인도 못 떼는 거죠. 본인이 신분증을 주고 대리인의 위임장을 써서 줬을 때 뛸 수가 있는 게 인감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행위를 할 때 본인의 행위인지를 추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감증명서는. 그래서 명도 확인서 플러스 뭐죠?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한다. 또 여기다 인감 써놓으면 또 인감으로만 또 아는 사람 또 있어. 여기가 명도 확인서. 이렇게 두 가지를 첨부를 하면 판사 입장에서도 딱 보고 정어준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쉽죠? 그러니까 단순히 요것만 외우라고 하면 잘 안 외워지만 요 상황을 들으니까 쉽게 외워지죠? 쉽게 외워진다. 이게 판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명도 확인서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될까요? 어떤 특별한 규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명도 됐다라는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4지에 그냥 명도 확인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낙찰자 또는 소유자 이렇게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명도 대상자 이름도 좀 쓰고 위 사람이 몇 월 며칠 며칠까지 언제 집을 비워줬다는 걸 확인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장 꽉 찍으면 거기하고 여기에 찍은 도장과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여기는 막도장으로 쓰고 여기는 사인으로 하고 요거 주면은 또 안 믿어 판사가. 비교가 돼야 되니까. 예, 그죠? 그래서 명도 확인서를 들고 와야만 배당길에 돈을 줍니다. 누구에게? 2번과 3번에게. 그죠? 그런데 2번과 3번은 명도 확인서를 들고 와야 돈을 주는데 여러분들은 명도 확인서의 내용이 뭐죠? 명도를 하였다라는 확인서죠. 완전히 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줬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비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지금 안 비웠잖아. 안 비웠는데 2번, 3번은 비었다라고 거짓말로 서류를 써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죠? 돈을 받아야 나갈 거 아니냐. 그죠? 근데 그 이치상은 맞잖아요. 있는 돈 다 꼬라박아서 전세 다 넣어놨는데. 그 아직 돈 한 푼, 전 재산이 일종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세와 한 5천 산다 그러면. 5천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돈이 이제 없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받아야 나가죠. 라는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이사 나갈 때 써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사 나갈 때 써주는 게 정답인데 이날 돈을 받아야 나간다라고 얘기는 할 거고 여러분들은 안 나갔으니까 못 써준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서 싸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말다툼이 되게 많이 생기고 키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는 천하의 페류나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해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확실한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그냥 순전히 여러분의 이익만 위한다면. 나가고 난 다음에 쓰는 게 맞습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써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그 시점은 늦어지겠죠? 배당기일은 어차피 거의 한 달 안에 잡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대부분 우리 전월세 옮길 때도 보면 보통 계약금 줘놓고도 입주일을 조정하려면 보통 한 달 잡죠. 그죠? 즉시 입주가, 즉입가, 요렇게 광고 나오는 집보다는 세입자가 살면서 바톤 터치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금을 들여놔도 이날 전에 나간다는 보장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잔금 치르고 나서 이때부터 얘기가 시작해서 어떻게 할래요 이러고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잔금 치렀어요? 야 지금부터 집 알아보자 해도 그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나서 한참 얘기하고 나 이사비 얼마 줄 거예요 이래요 저래요 얘기한 다음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코 배당기일 이전에 제때 비우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금을 일단 줘놓고 네.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네. 비우는 걸 하면서 계약금을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받으면 아주 좋은 집주인. 조금이라도 줘야 그 사람들이 구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돈을 미리 주면 절대 안 돼. 돈만 먹고 블랙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